혹시 피부 노화가 걱정돼서 콜라겐을 드시고 계신가요? 젊고 건강하기 위해 다이어트나 운동을 고민 중이신가요? 그런데 이걸 못 잡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안녕하세요. 약을 덜 먹는 세상을 꿈꾸는 별약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마스크를 벗으니 정말 너무 잘 보이는 게 있습니다. 네, 마스크에 가려진 주름과 기미가 너무나 잘 보여서 제 40대 후반의 나이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저는 BMI가 20 이하이지만 아이들이 장난감처럼 갖고 노는 뱃살도 두둑합니다. 오늘은 별약이 비만, 당뇨, 항노화 전문인 마키타 겐지 의사가 말하는 젊고 날씬하게 나이 드는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젊어지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주름과 기미를 없애려면 콜라겐 먹지 말고 혈당부터 잡으셔야 돼요. 나는 당뇨 환자도 아닌데 무슨 혈당을 잡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늙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포도당과 산소예요.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나 포도당과 산소야말로 우리를 늙게 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포도당과 산소가 결합함으로써 물과 이산화탄소와 에너지가 생성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산소가 원인인 산화, 포도당이 원인인 당화라는 나쁜 작용이 일어납니다. 산화는 한마디로 몸이 녹쓰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껍질 벗긴 사과를 방치하면 표면이 갈색으로 바뀌는 것은 산소와 다음으로써 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일이 끊임없이 산소가 들어오는 우리 몸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고 건강하기 위해서 항산화제를 먹고 바르고 하는 거죠. 산화가 몸이 녹쓰는 상태라면 당화는 몸이 탄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탄수화물이 가득한 팬케이크를 노릇노릇 구우면 식욕을 돋구는 맛있는 냄새가 나지만 실제로는 노릇노릇해지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당화이며 우리 몸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져요. 당화라는 건 단백질이나 지질이 포도당과 결합함으로써 품질과 성능이 떨어지는 반응을 말하는데요. 우리 몸속에서 단백질이나 지질이 포도당과 결합하면 나이를 의미하는 Age와 철자도 같은 AGE,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나쁜 물질이 생깁니다. AGE는 결합한 단백질이나 지질을 변성시키는데요. 이를테면 피부의 콜라겐이 변성을 일으켜 주름이나 기미를 만드는 거예요. 주름이나 기미는 콜라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피부 속 콜라겐이 포도당과 결합한 AGE가 켜켜이 쌓인 상태, 즉 피부가 탄 상태인 거죠. 우리 몸은 수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단백질과 지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혈관을 따라 온몸을 흐르는 포도당이 남아도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좋지 않은지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젊고 날씬하게 나이 들고 싶다면 두 번째, 지금부터 혈당부터 체크해보세요. 근데 별약 나는 정상혈당이라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뱃살은 있는데 건강검진에서 정상혈당이라고 나오시는 분들일수록 반드시 꼭 혈당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저도 2년마다 받는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100 이하로 나오고 BMI도 19.5로 정상 체중이라고 나와요. 제가 이 책 마키타 겐지 의사의 식사가 잘못됐습니다를 읽기 전까지는 저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서히 구워지면서 늙는지도 모르고요. 마른 편인데 뱃살이 나온 건 운동을 안 해서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마키타 겐지 의사가 책에서 소개한 리브레라는 연속 혈당 측정기 CGM을 착용하고 나서 왜 뱃살이 나오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식사를 바꾸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밥빵, 면떡 중 하나는 좋아하는 탄수화물 러버일 거고요. 저도 그 중에서도 흰쌀밥 주의자라 불러도 좋을 만큼 밥순이었어요.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기 위해서 라면을 먹었고요. 밥 없이는 고기를 먹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매번 건강검진에서 정상혈당이 나왔을까요? 그건 아직 제 몸속에 있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힘겹게 제 역할을 하고 있어서죠. 바깥은 탄수화물을 먹고 나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포도당을 필요한 세포에 배달시켜주는데 우리 몸이 필요한 것보다 많은 포도당이 있으면 저장을 해요. 처음엔 근육과 간에, 또 남으면 지방으로 바꿔서 뱃살에 꽂아주죠. 그러니 뱃살, 내장 지방이 있다는 건 사실 평소에 고혈당 상태였다는 징표입니다. 마키타 겐지 의사가 제안하는 건강한 혈당 범위는 식사를 했던 안 했던 혈당 수치가 70에서 140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데요. 즉 식사를 하고도 140을 안 넘기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하고 제 혈당을 관찰해 보니까 김치찌개와 말아먹은 밥 한 공기는 혈당을 200까지 치솟게 했고요. 김밥 한 줄은 물론이고 작은 삼각김밥 하나에도 200까지 오르는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졌다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를 치고 있더라고요. 미니 컵라면이면 괜찮겠지 했는데 이건 뭐 210을 넘기더라고요.
건강한 식사처럼 보이는 구내 식당에서 골고루 담아 먹은 점심 식사도 180을 넘기기 일쑤였고요. 그런데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혈당을 올리는 음식, 아무리 좋아했더라도 끊거나 덜 먹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젊고 날씬하게 나이 들려면 혈당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기미가 많아지고 있다면 우리 몸속에 남아도는 포도당이 단백질과 지방과 만나는 당화산물 A, G, E가 빠르게 쌓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정상 혈당일수록 내가 먹는 어떤 음식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지 확인하시고 식사를 바꿔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건강한 음식인 줄 알고 먹었는데 의외로 혈당을 올리고 살을 찌우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